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림조합중앙회 채용 담당 김병욱 대리.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채용 담당 박종강 주임입니다. 네, 먼저 산림 분야 공공기관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수목정원 정원관리원 두 개 기관의 채용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내일 12시부터 13시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두 개 기관의 채용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산림조합중앙회의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 분야 공공기관 온라인 채용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는 순서는 저희 산림조합 그리고 산림경영 지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도원 채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 채용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총 3가지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루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조합은 196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산림법이 제정이 되면서 1962년에 설립이 됐고 올해로서 5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980년도에 산림조합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의 산림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산림조합이 과거에는 임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이라고 불리는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수업협동조합,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이런 기관들이 저희 산림조합하고 유사한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산림조합에서 그러면 산림조합과 산림경영 지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조합과 산림경영 지도원의 대상은 지금 산주는 현재 200만 명이 계신데 200만 명의 산주와 임업인,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저희 산림경영 지도원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첫 번째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산주 임업인들에게 교육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산림을 경영하시고 임업을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신 정보, 기술들을 제공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협하고 유사한 형태인데 그 산주나 임업인들께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드리고, 그리고 관련 자금을 운영하는 역할을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림 경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조합했을 때 일반적으로 처음 생각이 드시는 산에서 나무를 심고 벌채를 하고 길을 내고 사방댐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산림 경제 사업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최근에는 탄소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 가지고 또 별도의 단위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산림 생태계 보호나 해외 산림 자원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림조합의 가장 주된 역할은 이제 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의 조합원은 39만 명, 준조합원도 36만 명 정도 돼서 지금 총 조합원 75만 명 정도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산림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전국 시군에 142개 회원조합이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2개 회원조합에 대해서 지도관리 지원을 하기 위한 중앙회 조직이 현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회 관련해 가지고도 질의사항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경영 지도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배치가 되셨을 때 배치받을 수 있는 부서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본부, 그리고 중앙회 사업소, 지역본부, 그리고 142개 회원조합에 배치가 되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현재 소속이 되어 있는 회원지원부에 배치가 되실 수가 있고, 이 외에도 9개의 지역본부, 그리고 교육기관,
저희 산림조합 중앙에는 4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4개 교육기관 위치는 청송, 진안, 강릉, 양산 4개 기관에 교육기관이 있고, 이거 이외에 목재유통센터, 임산물유통센터, 산림버섯연구센터 이런 데에 배치가 되셔가지고 중앙에서 업무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산림경영 지도원 채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 지도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법의 제정과 같이 산림조합이 설치가 된 것처럼 지금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는 산림경영 지도원도 마찬가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법의 내용을 보시면은 산림경영 지도원을 산림청장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에 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 지도원분들을 매년 60명에서 7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응시 자격 부분은 이제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찝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산림경영 지도원은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아니면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자격증을 소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대표적인 게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 이상이라 그러면은 산림산업기사, 산림기사가 되시겠죠. 그래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셨거나, 두 번째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 학과라 그러면은 임업이나 조경 분야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분야에서 2년이나 3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절차는 저희 산림조합은 공무원하고 유사하게 선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계신지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필기시험을 실행을 합니다. 필기시험을 통해서 130%, 1.3배수의 인원을 선발해서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면접시험의 이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저희가 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필기시험이 지금 완료가 됐고 다음 주에 면접시험이 3일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과목은 총 5과목입니다. 조림, 산림보호, 산림경영, 그리고 산림 관련 법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산림 토목 또는 임상 가공 중에 태기를 하셔가지고 총 5개의 과목을 시험을 보시게 되고, 그리고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합격자 40% 이상의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합격자로 해서 1등부터 순위별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등부터 90명까지, 그리고 응시 인원은 올해 한 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가 응시를 하셔가지고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정된 인원이 1등부터 90등까지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필기시험 합격자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5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조직이해 윤리의식, 업무 적극성, 대인관계, 요 5가지인데 요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면접의 형태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면접으로 오시면은 이제 뭐 3대3 아니면 3대1 해가지고 서로 간에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면접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올해는 발표 면접과 경험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에 대한 주제를 주어드리고 그 주어드린 주제에 대해서 5분 내외로 발표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면접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으로 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합격자 결정 기준은 저희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점수 60점을 넘으신 분들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도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예비 공고를 통해 가지고 올해 산림경영 지도원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그리고 15일간의 공고 이후에 원서 접수 후에
필기 시험이 10월 9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다음 주 화, 수, 목 3일간 예정이 되어 있고 최종 발표 11월 3일 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 아무래도 이제 신규 직원분들을 선발을 하고 나서 신규 직원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나 조직 이해 교육을 저희는 별도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 이후 2주나 3주 후에 3주간 청송에 있는 임업인 종합 연수원에서 합숙 교육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숙 교육까지 이수를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금년에는 6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68명,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한 65명에서 75명 사이에서 매년 인원을 매년 선발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별로 필요한 인원을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별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남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경남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신다. 그럼 경남 쪽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응시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배치도 경남 쪽에 있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산 특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하고 비슷한데요. 저희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5점, 3점, 2점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산림 기사를 소유하고 계시다 하면은 100점 만점에 5점의 가산점을 득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자격 전형 실시 현황입니다. 보통 응시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 합격을 했을 때 몇 점 이상이면 보통 합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70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0점이 넘으시면은 어느 정도 합격권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고 경쟁률은 일반적으로 6대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력에 대한 부분도 지금도 아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아직 졸업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고졸 채용 부분은 지금 매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대졸 이상이 거의 95% 이상을 차지를 했는데 금년이나 작년을 봤을 때는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 지금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결과인데 결과 부분은 특별하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생각한 것보다 지금 시간이 좀 일찍 끝났는데 혹시 질의응답을 저희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대리님 예. 일단 채용 설명회 잘 들었고 질문들이 좀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이건 질문들을 먼저 하면 대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림조합 중앙회에 취직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또 어떤 조건을 갖추면 합격하는 데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가능할까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지금 물어보신 사항은 산림조합이 아니고 산림조합 중앙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142개 산림조합과 그리고 산림조합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 중앙회로 나눠져 있는데 산림조합 중앙회로 취직을 하시려면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배치를 받을 때 산림조합 중앙회로 배치를 받게 됐는데 이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배치가 됐다기보다는 이제 면접이나 이후에 이 관련자분들과의 대화 그리고 경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중앙회로 배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조합으로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회로 배치를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증은 없고 대신에 굳이 한 가지 이제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기존의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산림조합 중앙회로 배치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앙에 가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채용 준비 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면접 같은 경우에는 2배수, 3배수, 5배수 이런 식으로 뽑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3배수입니다. 그러면은 필기 시험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 준비를 하실 때 필기 시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1.3배수기 때문에 확률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의 응시하시는 분들께서 관련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응시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 기사나 산림 산업 기사 이런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합격하시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산림조합에서 생활을 하실 때에도 이런 자격증들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필기 점수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도 뭐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수 자격증은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어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면접 이제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기존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표 면접이 추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임업과 관련된 이슈 같은 부분들을 미리 습득을 하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좀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은 면접을 진행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산림조합 시험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산림경영지도원의 궁극적인 역할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모르시고 일반적인 산에서 나무 심고 벌채하고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산림경영지도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저희는 산주분들 그리고 임업인분들 그리고 산림의 가치 증진, 요 세 가지가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림경영지도원의 본래 역할이 뭔지를 인식하시고 실제 하는 역할들을 들으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역시 기관에 대한 이슈나 기관에 대한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채용 규모 계획이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혹시 네. 뭐 내년 계획이 있으신지? 네, 내년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년 당해년도 상반기 때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회원 조합과 중앙에 수요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확정을 짓게 되는데, 뭐 지금까지 해온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인원은 보통 60명에서 75명 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입니다. 네. 정규직 외에 다른 모집 인원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인턴이라든지 뭐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정규직 이외에도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산림조합 중앙회 산림경영 지도원 채용하고 동일하게 산림조합 중앙회 채용이 동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원 이외에도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전산직이라든가 금융 관련 직종이라든가 그리고 사업 관련 직종이라든가 이쪽을 해가지고 별도 직군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회원 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추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림경영지도원이 이제 매년 한 10월 달쯤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시간이 길고 기다리시는데 좀 방대하다 하시면은 이제 지역에 일하고 싶은 지역에서 산림조합에서도 별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별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알아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면접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때 기존에 이제 산림조합에서 일했던 경력 같은 것들이 본인이 알게 모르게 많이 표현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저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경력이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올해 공고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토목 채용과 산림경영지도원이 채용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산림조합 중앙회와 산림조합 중앙회 산림경영지도원은 이제 별도로 직군이 구분이 돼가지고 현재 채용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일단 산림경영지도원의 목적은 산주 임업인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해주신 산림조합 중앙회의 토목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토목 분야 전문가, 토목 사업을 전문적으로 실행하시는 분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토목 직군에 선발이 되실 분들은 산주 임업인 분들에 대한 정보 전달이 주 목적이 아니고 산림 사업을 실행하시는 게 주 목적이고, 산림경영 지도원은 산주 임업인 분들을 컨설팅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주 목적, 주된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내년 필기 시험에도 올해 배부한 NCS 교재에서 출제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NCS 교재에서는 작년도에 출제가 됐었고 금년에는 NCS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만든 학습 모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됐었고, 내년도도 학습 모듈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채용 관련된 시장이나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가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학습 모듈에서 출제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 지금 현재 기조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학습 모듈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대리님 덕분에 오늘 그 취업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많이 궁금증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의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인재경영팀의 박종강 주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게 되었고요. 먼저 기간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채용 설명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 소개와 채용 절차, 채용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기후 식생대별로 조성된 국립수목원과 정원을 운영 관리하며 이를 토대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준 정부 기관으로서 위탁 집행형으로 산림청산화의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연역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2017년 5월 17일에 개원을 했고요. 그때 이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2018년,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은 작년 10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 기관이 사실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올해 5월에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원 분야에서도 저희가 운영 관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직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무처라고 해서 본사의 개념으로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이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뭐 운영지원부나 고객서비스부, 그리고 전시사업부는 공통적으로 있고요. 특이하게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는 백두대간 보전부가, 그리고 야생식물 종자연구부가 있고요. 세종수목원에는 온대중부 식물 보존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식생때, 기후때별로 다른 부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인재상입니다. 전문 지식, 혁신적 사고, 고객 지향, 그리고 도덕성과 윤리성이죠. 전문 이 인재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요거를 어떻게 자기소개서나 면접 상황 때 녹여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입사할 때 이런 인재상을 많이 검토를 했고, 이 인재상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관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 어떻게 더 적용을 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보시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답변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채용 절차입니다. 저희가 이미 채용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가지고 올해 채용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를 해서 보통 5배수에서 10배수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기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일부 직급 직무에 대해서만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업기초 능력 검사라든지 인적성 검사, 그리고
그 전공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한 5배수 정도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 심사가 있고요. 면접 심사에는 뭐 여러 가지로 인성 면접도 시작되고 구조화 면접이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신체 검사 및 신원 조회하고 합격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분을 전문직, 일반직, 일반 행정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에 보면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들어가는 게 특이점이 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로는 공통적으로 자격증,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가 들어갑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직무별로 우대하는 자격증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무별로 어떤 자격증을 우대하는지 체크를 하셔서 자격증 취득에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는 논문 실적도 들어가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NCS 그리고 전공 문제가 이렇게 같이 나오고 인성 검사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도 전형별로 좀 다릅니다. 토론 면접을 할 수도 있고 발표 면접도 할 수도 있는 거여서 이거는 직무별로 조금 세세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 지원하실 때 먼저 직무를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무에 특화된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 전형 과목도 보시면 직무별로 각기 다른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국어,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을 시험을 보는데 일단은 출제 범위가 많죠. 뭐 많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기준으로는 한 2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한 5문제씩 배분돼서 나온다고 하면 돼요. 이렇게 난이도는 너무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너무 뭐 전 범위를 다 커버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직군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 직무별로 전공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출제 범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단은 바뀌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대로 내년에도 확실히 간다라는 말은 저도 뭐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출제 기조로 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평소에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뭐 실적 발표도 할 수도 있고 구조화 발표도 하고 뭐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토론 면접도 진행을 합니다. 아까 대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뭐 저희 기관에 대한 이슈라든지 트렌드를 좀 뭐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만의 기관의 특징이라든지 특색을 잘 살핀 다음에 본인이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를 면접 정형에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다대다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채용 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직무별로 뭐 교육직이면 교육직, 뭐 산림직이면 산림직, 뭐 전시직,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직무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기관들도 있지만 특히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우대하는 자격증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직무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도 많이 겹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 분석이 중요합니다. 물론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이 뭐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또 기관별로 또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을 좀 찾으셔서 이 기업에는 어떤 것을 더 우대하고 어떤 점을 더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고로 알리오라든지 잡알리오에 가셔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도 뭐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 자료가 있으니까 이 점을 또 참고하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저희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의 뭐 SNS도 있습니다. 뭐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이쪽에 가셔도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무기술서인데요. 뭐 맨 처음에 신입분들이 보시게 되면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자기가 다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하셔서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를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이렇게도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런 내용들은 결국 NCS의 시험 준비에 또 정보와 준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본인이 교육직이나 뭐 전시직의 준비를 하는데 영어 성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 행정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적을 준비하셔야겠죠. 직무별로 자격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행정이라고 해서 꼭 살림에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에는 뭐 회계 자격증이라든지 컴퓨터 자격증을 우대하고요. 영어 자격증은 일반 행정만 하니까 이쪽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살림 같은 경우는 전시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대를 하고 있고요. 교육직에서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학생분들이 있다고 하면 대학생에서 뭐 필요한 스펙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외 활동도 중요할 수도 있고 인턴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기관이나 뭐 산림청 산하에 있는 기관들의 인턴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산림의 분야에 관련해서 관심들을 표할 수가 있고 실제로 또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활동들, 대외 활동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사 자격증은 저희가 서류 전형 가점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자격증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IT 자격증이라서 공통 자격증으로 우대하기도 하니까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워드 프로세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사나 어학 점수가 있는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A, B, C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A 등급의 한 개라도 있으면 저희가 A 등급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따라서 B, C 자격증이 뭐 4개, 5개 있다고 해서 뭐 A 자격증 누적해서 점수를 얻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자격증을 하나만 우대하니까 이것도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자격증 기사, 뭐 산업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와 뭐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무 수행 계획서를 좀 작성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도 뭐 입사할 때 이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 어떤 업무를 할지 또 어떤 역량을 펼칠지 같은 경우들을 잘 정리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문항은 없고 NCS 질문에 기반하기 때문에 다시 써보고 또 뭐 첨삭도 받아보고 하는 연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상식 준비 방법에 관련해서는 산림 기사 같은 경우는 조림학과, 임업 경영학이 있죠. 그래서 뭐 산림 법률도 좋은 준비가 될 수 있고 임계 통계 연보도 뭐 삼식에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기출 문제라든지 일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참고하시면 필기 시험에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격 포인트 4가지를 뽑아봤는데 먼저 저희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을 분석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인재상을 파악해서 본인이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인재상이 어디 직무에서 발휘할 수 있는지를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잘 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인데요. 아까부터 계속 직무는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직무를 선택하셔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잘 준비하셔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소서 합격 키워드라고 해서 저희가 선호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또 자기소개서에 포함할 키워드를 어떤 거를 넣어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기소개서라도 해도 저희 직무나 또 인재상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자기소개서의 합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합격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인재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면접을 말할 때 면접에서는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자기 분석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요거를 면접 때 발표를 해서 자기가 어떻게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발표가 좀 일찍 끝났네요. 그래서 지금 질문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온 질문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취업 시 관련한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네요. 취업 시라고 하면 저희 기관보다도 전체적인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한국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로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1급이든 2급이든 무조건 다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영어 성적도 일정 수준을 다 갖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인턴 지원하시는 분들도 다 갖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처음에는 우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기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림 같은 자격증은 사실 저희가 많아요. 뭐 교육직 같은 경우는 산림치유 지도사, 뭐 1급, 2급, 뭐 유아습 지도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뭐 산림기사, 산업기사 다 들어가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알리오나 홈페이지에 보면 이번 채용에 어떤 자격증을 우대했는지 여러 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자격증을 우대하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홈페이지나 알리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자격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자격증 목록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업 분야 같은 경우에도 20, 30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보시면은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경영학과 같은 과를 졸업해도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지원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제 전공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문교육학이랑 회계학입니다. 사실 산림과는 전혀 다른 전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좀 답변이 됐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기관에는 산림 전공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전공들도 많습니다. 뭐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교육직, 그러니까 교육학과에 관련된 다양한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뭐 전공이 꼭 산림이 아니라고 하셔도 산림 기사나 산림 산업 기사 등 자격증을 땄을 경우에는 우대 자격증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과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학과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를 졸업하셨는지 심사위원들은 전혀 모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산림 관련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기업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 지역은 보통 어디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하나의 질문에 세 가지의 질문이 담겨 있네요. 가장 중요한 점은 공통되겠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관마다 인재상이 다릅니다. 기관만의 인재상을 잘 체크해 주시고 또 기관의 트렌드라든지 이슈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셨다가 이거를 관심도를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기업과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기업과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채용 자체가 아예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뭐 학력이나 나이, 성별, 출신지 이런 것들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 준비하는 것과 공공기관 준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각 기관마다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경북 봉화에 있고요.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라고 해서 강원도 평창에 저희가 식물원도 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지금 국립새만금 수목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근무할 수가 있다. 근무 예정지가 한 곳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마다 어떤 이제 소속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판단을 하셔서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기관마다 자체적인 규정하고 모집에 대한 공고 부분이 사전에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채용에 나이나 성별 제한이 있나요? 혹시 나이가 많아도 채용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하시네요. 비슷한 질문 같지만 좀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먼저 청년 인턴, 그러니까 채용형 인턴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만 34세죠. 청년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청년이라는 게 뭐 대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만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만 34세, 뭐 36세까지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직무 같은 경우는 채용형 인턴이 아니고 일반직이나 전시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나이나 학력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이대가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직무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뭐 미화, 뭐 관제, 뭐 해설사 선생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이 좀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서류 전형에도 여러분들이 자격증에 제출하실 때 뭐 생년월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이때 나이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건 다 블라인드해서 자격증 점수를 매겨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나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ESG 경영이 최근 트렌드이자 화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 설립 자체가 ESG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사무처에 사회적 성과실에 ESG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과 관련돼서 또 뭐 사회 지배구조에 관련돼서 다양한 지금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과 뭐 이건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기업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무엇인지 좀 찾아서 좀 나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네요. 지역마다 수목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 근무인지, 그리고 한 지역에 발령받으면 몇 년 정도 근무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각 이제 광역시별로 이렇게 있는데, 보통 2년마다 순환을 한다고는 저는 듣고 있어요. 저희 기관이 말고 다른 기관.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기관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경북 봉화에 있는 거, 그리고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에 있는 수목원, 이렇게 두 군데의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 뭐 몇 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이제 수목원이 이제 추가가 될수록 저희도 이제 지역이나 순환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면접 시 자격증 서류 제출할 때 등급별로 하나씩만 제출하는 게 아닌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모든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등급별 기사 자격증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자격증을 제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점수에 들어가는 거는 가장 높은 자격증, 중복이 될 경우에 가장 높은 자격증을 점수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A 등급에 2개가 있고 B 등급에 3개가 있다고 하면 A 등급 1개만 내셔도 반영은 A 점수 만점으로 가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자격증을 땄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다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다 제출하실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제 면접이라든지 그런 데서 저 이런 자격증도 땄습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거를 쓰실지는 판단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작성하셔도 무방하시고, A 등급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1개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인턴을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이나 바라는 점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청년 인턴 채용도 담당을 했었는데, 유의할 점이나 바라는 점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청년 인턴에서도 이제 계열 수가 있고 직무가 있고 다 다릅니다. 어떤 직무로 해서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뭐 수목원에 어떤 인턴직을 해서 어떤 거를 하고 싶다 이제 포부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턴분들은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을 와서 배우고 싶다라든지 자기 역량을 뭐 테스트하고 싶다든지 조금 일반직하고는 접근을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턴분들이 들어오셔서 뭐 수목원에 뭐 몇만 명의 뭐 관람객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저희 일반 직원분들도 하기 힘든 내용인데, 너무 이런 포부를 크게 갖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목원을 꼭 한번 방문해 보셔서 어떤 직무를 하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세종수목원도 좋지만 다른 뭐 사립수목원이나 공사립수목원 많습니다. 그런 수목원에 가면서 뭐 차이점은 또 어떤 거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조금 더 합격에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 경력직도 선발을 하시는지, 그리고 경력 인정은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희 두 군데 기관에 질의해 주셨네요.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채용에 경력직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급이라든지 4급 채용을 했고요. 경력 인정도 저희가 뭐 마찬가지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경력 증명서 뭐 건보 그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꼭 5급가 그러니까 신입 채용형 인턴뿐만이 아니고 경력직도 매번 다르게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공고 이거는 뭐 예정된 채용이 아니고 매번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모집 공고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리님. 네. 네, 저희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산림경영 지도원은 이 산림조합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외부의 경력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산림경영 지도원은 별도 경력직을 선발을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산림경영 지도원 이외에 산림조합에서 근무를 희망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 쪽 여신, 수신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수협이나 신협에서 근무한 경력, 그리고 전산직 같은 경우에도 전산 관련된 경력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경력직도 별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일까요? 질문? 질문 여기서 네. 예, 이제 질문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산림조합 중앙회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의 채용 상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채용 설명회는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일 있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임원진흥원의 채용 상담회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